다들 농사 짓기 어려워서 공부를 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래서 좀 야하게 줬습니다. 밥 먹듯이 누구나 쉽게 농사 짓는 법. 상상이 안 가죠. 뻥 같죠, 뻥. 뭐 약간 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지만 이제 들어보시면 아 저것도 일리가 있겠구나 이럴 겁니다. 사실 옛날에는 농사가 참 쉬웠어요. 옛날에 뭐 우리 선생님들 기억나실 겁니다. 옛날에 요즘은 그런 말 안 하는데 옛날에는 도시 살다가 힘들면 에이 시골 가서 농사나 짓지 이랬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런 말들 안 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말 했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농사 지을 수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두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돌아갈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도시생활이 현재는요 이제 개발이 지나갔어요. 개발은 위험하다. 이제 도시를 재생도시, 순환하는 도시, 녹색도시 이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서울을 돌아갈 때가 있는 맞으면 재충전하고 잠시 쉬었다 가고 힘들 때 어머니 품 안처럼 고향 같은 품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게 저는 도시농업의 꿈이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곳곳에 우리 주변에 텃밭이 있으면 이제는 이렇게 힘들어 공부하러 오지 않아도 누구나 다 농사 지면은 아주 쉬워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꿈으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농사가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하게 어려워졌어요. 아주 전문가 수준입니다. 프로들이나 농사 지을 수 있게 됐어요. 왜 그런지 모르시죠? 우리 선생님들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시장에서 파는 배추처럼 키워보려고 해도 안 되죠. 되게 어렵습니다. 뭐 농약 안 주고는 더 어렵고. 이게 말하자면 요즘은 농사가 다 매뉴얼화 돼 있어요. 그래서 씨는 뭐를 써야 되고 거름은 뭘 써야 되고 자재는 다 정해져 있어요. 물은 언제 줘야 되고 웃거름은 언제 줘야 되고.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는 농사가 공장식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농부의 어떤 창의성 이런 거보다도 삼성전자에서 핸드폰 만들듯이 그저 노동자는 찌그러는 대로 반도체 꽂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쫓아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일정한 기계적인 환경이 전제돼야 되고 그 기술도 알아야 되지만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농사의 어떤 이 근본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런 농사를 짓는 어떤 이 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문제야. 그렇게 농사를 만들어버린. 저는 이제 그런 농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 비만 농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만 농사. 뭐든지 돼지처럼 크게 키워야 돼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농사 안 짓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지금 농사 안 짓는 사람이 95%, 96%. 농민 인구가 5% 이제 계속 추락합니다. 실제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농업 인구는 2%대로 추락했다 그래요. 고령화까지 생각하면. 그러니까 수입 아니면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농사가 어떻게 됐냐. 대부분 농사를 안 지니까 하나를 키워도 돼지처럼 키워야 되고 하나를 생산할 거를 10개, 20개를 생산해야 돼. 저는 이걸 뭐냐면 토양은 애초에 정해져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이게. 근데 그냥 그걸 무제한으로 뽑아내려고 하니까 저는 이거 수탈 농사다. 이렇게. 그 땅만 수탈합니까? 엄청 거름을 줘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병해충이 몰려오죠, 이제. 땅이 죽으니까. 땅이 망가지고. 그리고 비료 많이 준 작물은 병해충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농약 치지 않고는 농사 못 짓는 그런 이제 지경까지 가는 거죠. 농사를 쉽게 하는 법, 농사를 쉽게 짓는 기술의 첫 번째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만 바꾸면 반은 쉬워진다. 반은 먹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바꿀 거냐. 눈치채셨을 거야. 시장에서 파는 것처럼 키워 먹지 말자.
저는. 그 우리가 또 음식에 대한 관점도 바뀌어야 돼요. 무조건 크고 윤기 나고 이런 것만 좋아해요. 근데 그런 무조건 크고 윤기 나고 이런 거는 저는 그럽니다. 작물의 본래의 그 생명력, 건강성을 잃어버린 작물이다. 자, 이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바꾸느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돼지처럼 키우고 비만처럼 키우지 말고 작게 키워 먹자 이겁니다. 작게 키워 먹자. 자, 보죠. 이게 뭔지 아시죠? 그죠? 한번, 네. 배추죠? 이건 뭘까요? 이것도 배추죠. 이게 둘 다 제가 키운 배추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뭐 강조하려고 좀 작은 거를 사진 찍긴 했는데, 이 배추는 이제 개성배추라고 하는 토종 배추예요. 불결구 배추입니다. 결구가 안 돼요. 결구 아시죠? 통이 차는 거. 그게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는 토종 배추가 아니라 시장에서 종묘상에서 파는 그런 배추입니다. 알이 꽉꽉 차죠. 이게 이제는 소위 말하는 제가 말하는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늘 보는 그런 배추죠. 이 배추와 이 배추의 차이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이 배추 먼저 볼까요? 이 배추는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키우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맨날 가서 벌레 잡아줘야 되고, 벌레가 뭐 한 8가지 이상 달라붙어요. 아시죠? 청벌레, 배추벌레, 애벌레, 퍼렇게 기어다니는 거. 그 다음에 톡톡이 아세요? 톡톡이? 톡톡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더 피해 큽니다. 이게 벼룩 입벌레라고 해서 벼룩처럼 튀어나오는 놈이 있고, 기어다니면서 갉아먹는 놈이 있어. 구멍을 다 뽕뽕뽕 내요. 그래서 그거 잘못했다가는 배추가 그물배추가 돼요. 양파망 배추가 되죠. 뭐 그 다음에 또 뭐죠? 뭐 하다못해 메뚜기도 갉아먹고, 귀뚜라미도 갉아먹고, 진딧물 엄청 오죠. 진딧물 오면 그냥 진딧물이 무슨 코팅한 것처럼 달라붙어. 먹질 못하죠. 뭐 민달팽이, 집달팽이.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무사마귀병. 들어보셨어요? 무사마귀병? 작년에 제가 여기 가을에 한번 비가 쏟아진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뒤에 아까 왔다 갔다 계신 분이 우리 팀장님인데, 팀장님이 전화 찍고 막 SOS가 왔어요. 전 배추가 다 병들었다. 그 무사마귀병. 사진 봤더니 다 풀썩 주저앉았어요. 아시죠? 무사마귀병에 풀썩 주저앉았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살아나고 반복하다 죽어요. 응? 여러분 고추의 무서운 병 아시죠? 그 고추의 무서운 병이 탄저병이죠. 배추에는 무서운 병이 무사마귀병이에요. 그리고 금방 번지고 내년에 그 자리에 심으면 당이 또 올라와요. 그러다가 이제 근데 처음에 그랬다고 뭐 다 문제되는 건 아닌데, 곧 해가 뜨고 날이 맑아지니까 대부분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야, 그것도 신기하다. 제가 봤더니 우리 둔천 텃밭이 흙이 무진장 좋아졌어요.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저희가 2010년부터 했는데, 그때에 비하면 이게 완전히 천지 차이가 난 겁니다. 근본은 흙이라는 거를 또 알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 배추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배추는 매일 물 줘야 돼요. 아니면 이틀에 한번 물 줘야 돼요. 모종 꽂아놓고 새순이 올라올 때까지는 물을 줘야 돼요. 어렵죠. 직장 다니면서 가정주부 생활하시면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껐떡하면 가서 한 포기씩 죽어 있어. 그것도 갈아 끼워야 되고. 근데 이 배추는 어떻게 하냐? 한 번도 벌레를 안 잡아줘요. 벌레는 그냥 물도 안 줘. 오직 해주는 거는 가을이니까 풀도 별로 안 매주죠. 풀도 뭐 한두 번 매주죠. 주는 거라고는 저는 오줌하고 쌀뜨물 섞어서, 여러분 그거 한번 꼭 써먹어 보세요. 오줌하고 쌀뜨물 섞어주는 게 무진장 좋습니다. 그간 3-4번 줘요. 많이 줘야.
뭐 지금 제가 하도 돌아다니느라고 좀 덜하지만 요즘 제 배추 지금 한 번밖에 안 줬어요. 또 뭐 막걸리 쉰 거, 맥주 김 빠진 거, 뭐 이런 거 다 모아서 한번 쫙 뿌려줬죠. 그거 한 뭐 많이 줘야 3-4번. 보통 한 2번. 일이 없죠. 근데 대신에 얘는 결구가 안 된단 말입니다. 요즘은 근데 제가 결구되는 토종 배추를 구해서 그걸 심어 먹어요. 뭐 이따가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제 차에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이 구억 배추라고 이름이 끝내주죠. 구억 배추입니다. 10억 배추도 아니고 구억 배추예요. 결구가 되는 배추인데 요즘 이제 그거 키워 먹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얘처럼 키워요. 그건 이제 제주도에서 구해왔는데 제주도에서 자라던 놈이라 그런지 처음에는 병해충이 약하더니 한 4-5년 하니까 여기서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 그 놈도 얘처럼 벌레 하나 안 잡아주고 물 한 번 안 주고 키웁니다. 또 얼마든지 직장 다니면서 할 수가 있죠. 제가 그래서 그럽니다. 일명 이 농법은 방치농법이다. 들어보셨어요? 방치농법? 최첨단 유기농법. 잘 모르시나 봐. 또 있습니다. 무관심농법이라고. 하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배추 조상이 뭔지 아세요? 배추 조상. 모르시죠? 배추는 순무에서 왔어요. 순무. 순무가 청경채하고 교잡된 게 배추예요. 요즘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 잡종. 그 오랜 전, 한 1000여 년 전에 중국에서 자연 교잡된 게 배추예요. 그래서 배추를 야생으로 보내면 무로 돌아갑니다. 무로. 그래서 씨 중에 제가 그런 거 몇 번 봤어요. 자기는 분명히 종묘상에서 배추 씨를 사다 심었는데 가봤더니 무가 나오더라 이거야. 불량이긴 불량이죠. 근데 그렇게 가능한 게 배추가 순무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 그 무슨 소리냐 이거는 배추의 본래의 맛은 순무처럼 씁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배추는 고소하고 달잖아요. 맛있긴 하죠. 그러나 약이 되는 배추는 씁쓸해하면서 씹을수록 개운하고 단맛이 나지만 보통 단맛은 뒷맛이 개운치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씹으면서 단맛이 나면서 뒷맛도 개운하고 시원하죠. 이런 게 약이 되는 배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배추는 어르신들은 기억날 겁니다. 뿌리가 주먹만 해요. 뿌레기가. 그 겨울에 그 군것질로 깎아 먹고 국 끓여 먹고 찌개도 넣어 먹고 그게 이제 약이 되는 배추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근데 물론 이제 이약하신 분들은 좀 질기죠. 저는 아직도 그래도 이가 괜찮아서 저는 이런 배추가 아삭아삭한데 어르신들은 야 좀 질기다 이제 이러죠. 또 하나 이제 결정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배추는 씨를 못 맺어요. 제가 그래서 그럽니다. 이게 촬영을 해서 제가 좀 말을 막 못하겠어요. 이거 편집해 주세요. 뭐냐? 불임 배추다. 그러니까 씨를 못 맺어요. 또 설령 씨를 맺어도 이건 저작권이 붙어있는 씨예요. 들어보셨어요? 저작권? 특허. 함부로 씨 받으면 안 돼요. 불법이야. 옛날 우리 밀주 담가 먹으면 불법이듯이 불법이야. 씨도 안 맺는 것이 같지 않게 또 받으면 안 돼. 여러분 보세요. 생명이 씨를 못 남은 게 생명입니까? 반쪽알이죠. 근데 우리 이 배추는 얼마든지 씨를 맺죠. 뭐 맺는 정도가 아닙니다. 저거 한 10포기만 씨를 받으면 한 대접이 나와요. 한 대접. 한 대접이면 얼마나 많은 건지 아세요? 우리가 종묘상에서 씨 사봤자 배추 비싼 거 8,000원, 10,000원 하는데 거기에 1,000알 정도 들었는데 한 대접이면 몇 알 정도 되겠어. 돈으로 치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씨 심어도 그대로 똑같은 게 나오죠. 이런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사도 쉽고 또 약이 되는 배추, 또 씨를 사지 않아도 되는 배추. 그죠? 쉽죠? 저는 제 농장에 한 400~500평 되는데 거의 90% 이상 다 토종 씨입니다. 그 씨를 사는 게 몇 개 없어요. 제가 양파 씨만 아직도 토종을 못 구해가지고 양파, 뭐 고구마 사실 다 구했었다가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느라고 잃어버린 것들이야. 다시 또 이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돈 주고 사고 다 받아서 하니까 씨값이 들어가질 않아요. 보통 옛날에는 씨 사다 모종 사다 심었을 때 1년에 한 40~50만 원 들었을 거예요. 그런 게 일치 안 들죠. 이게 뭐냐, 순환 농사입니다. 돈도 안 들고 쓰는 게 다 외부에서 끌어오는 게 없는 거죠. 내 농장에서 순환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이거는 뭔지 한번 알아맞혀 주세요. 그죠? 고추죠. 이 고추 사진을 잘 보시면 좀 이상한 게 있을 거야. 뭐가 이상할까요? 지주가 없어요. 그죠? 지주. 저는 고추도 지주를 안 세웁니다. 끈도 안 띄우고. 올해는 제가 가지가 아주 대박이 났는데, 가지는 더 무겁잖아요. 가지 열매가 무거우니까. 그 가지도 지주를 안 세웠어요. 더 무거운데도. 당연히 줄도 안 띄었죠. 근데 이게 대박이 나가지고 뭐 요새 아주 화제입니다. 화제. 야, 어떻게 가지. 그것도 이제 토종이죠. 옛날만 납니다. 옛날 가지는 막 날로 먹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배고플 때 막 날로 먹었어요. 그 맛이 나요. 어릴 때 제가 먹던 날로 먹던 그 맛이 나요. 그 뭐 그것도 저는 거름을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쫓아하시면은 조심하세요. 제 얘기를 바로 쫓아하면 위험합니다. 배워야 돼요. 구체적인 방법은. 일단 제가 결론 위주로 말씀드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배추도 또 다른 요령이 있어요. 이따가 이제 나옵니다. 얘기가. 하여튼 저는 거름을 보통 기술센터에서 얼마 줘라. 그거에 반도 안 줘요. 가지도 마찬가지고 고추도 마찬가지로. 웃거름은 주죠. 웃거름 주지만 웃거름도 주라고 하는 것보다 반도 안 줘. 한두 번 줘봐. 그것도 주는 것도 요소비를 줍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오줌하고 쌀뜨물. 이렇게 주니까. 근데 어쨌든 이 고추는 뭐 더 가지보다는 가볍잖아요. 더 안 쓰러지죠. 근데 이제 가지는 워낙 또 직근성이라 그래. 가지는 직근성. 뭐냐, 뿌리를 깊게 내려. 이 고등 뿌리를. 그래서 더 튼튼하긴 해요, 얘가. 고추는 좀 사실 청근성이라 그래. 직근이 있긴 한데 가지만큼 깊게 안 내리죠. 제가 그래서 좀 과장되게 얘기해서 하길 그럽니다. 여러분, 고추에 잘 걸리는 병, 아까 뭔지 아시죠? 탄저병. 제가 뭐라고 뻥을 치냐면, 고추는 지주를 세워주면 탄저병 걸린다. 그렇게 얘기해요. 잘 믿겨지지가 않죠? 왜 그러냐? 얘가 지주를 세워주면 이놈이 그거 의지하고 그냥 열매를 막 달아요. 근데 내가 이 지주를 안 세워주니까 이놈이 쓰러질까봐 열매를 많이 안 달아요. 그게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여러분들은 돈 벌려고 농사 지으려고 소득 농사 지으려고 여기 오신 분들 없잖아요. 다 자금 농사, 내가 먹을 거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생산량에 크게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고추를 반만 달게 하자. 대신에 더 많이 심으면 되잖아요. 10포기 심을 걸 20포기 심으면 되죠. 아까 그 배추도 그럽니다. 그 불결구 배추. 제가 뭐 아까 말한 결구 배추, 구억 배추라는 거를 요즘 심지만 그것도 시장에 파는 배추에 비해서 한 반 조금 더 돼요. 한 3분의 1 할까? 알이 차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는 상품성은 떨어지지만 팔 거 아니니까 10포기 심을 걸 20포기 심으면 되잖아요. 덜 큰다는 얘기는 땅도 덜 차지할 테고.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고추도 그래요. 고추도 한 포기당 다는 열매는 얼마 없어도 2배 심으면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얘는 중요한 게 가을 설이 올 때까지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런 고추 보셨습니까? 다 장마 지나면 다 죽어요. 요즘 농가에 가보세요. 아예 갈아엎고 배추 심습니다.
탄저병, 역병 다 걸려 죽으니까 갈아엎고 배추를 심어버려. 근데 고추는 설이 오면 죽는 게 고추의 기본 생육이란 말이야. 수명이죠. 근데 얘는 설이 올 때까지 살아있으니까 조금 열리지만 계속 다는 거야. 열매를. 그게 중요한 차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는 고추만 심지 않고, 여기 이제 제가 사진을 못 올렸는데, 고추만 심지 않고, 고추 사형제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고추밭에 대파, 들깨, 수수를 같이 심어요. 같은 줄에. 아예 대파는 씨를 섞어서, 고추 씨와 1대1로 섞어서 심어요. 참고로 저는 모종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 씨로 심어요. 씨로. 고추도 씨로 심어요. 아까 말한 가지도 씨로 심어요. 씨로. 그것도 좀 이따 나옵니다. 왜 그걸 직파라 그러는데 왜 직파하는지. 그래가지고 1대1로 알인 맛 있죠. 그 알리신, 마늘의 특유의 맛 있죠. 그 알리신 약이지 않습니까? 그게 깊으면서도 알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 마늘이 아주 인기가 좋죠. 제가 그래서 올해부터 저는 이제 파는 농사를 시작했는데, 올 봄에 제가 감자를 해가지고 팔았어요. 한 250kg 생산해서. 근데 제가 이제는 이 들깨와 마늘을 이제 파는 농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맛을 보면 다들 뿅 가니까 말하자면. 장아찌 담근 거는 더 오래 갑니다. 장아찌 담근 거는. 이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마늘, 고추, 배추 잘 보세요. 특징이 있죠. 작게 키운다. 적게 생산한다. 요즘은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의 시대 아닙니까? 질도 무슨 질입니까? 약이 되고. 약만 됩니까? 농사는 쉬워야 되고. 농사만 쉽습니까? 땅을 죽이면 안 돼요. 환경을 망가뜨리면 안 돼요. 환경을 살리고 땅을 살려야 나한테 약이 되는 게 돌아온다. 농사는 쉽고. 여러분 하시면 농사가 어려운 게 뭡니까? 병해충이 어렵죠. 그죠? 병해충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뭐 이제 과정에서 이제 뭐 난황류 만드는 법, 뭐 목초액 사용하는 법, 미생물 농약 쓰는 법도 배우긴 배울 텐데요. 진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얘기했듯이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땅의 힘으로, 작물의 힘으로, 주변 환경의 힘으로. 이 밭 자체가 그 정화력이 있게 조성을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밭을 자연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여기 보세요. 이게 자연 아닙니까? 이게 처음에 비하면, 와, 이거 양반된 겁니다. 지금. 하나의 정원 같잖아요, 정원. 여기보다 더 환경이 좋은 데가 저 상일동의 공동체 텃밭이 아시죠? 거긴 주변이 다 산으로, 여기도 산이지만 도로가 이제 차단하고 있죠. 거기는 삼면이 산 아닙니까? 그거 보면 완전 자연 같은 정원이죠. 이렇게 꾸며놓으면 그 자체가 농약 역할을 한다. 이게 그 환경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기다 뒷다 배추만 심어놔보세요.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밭은 땅을 막 망가뜨리는 밭이에요. 그런 밭은 병해충이 창궐을 합니다. 여기에 뒷다 고추만 심어놨다고 보세요. 그냥 탕저병 양식장이 되는 거야. 탕저균 양식장이 되는 거야. 그죠? 뭔지 감이 잡히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략이 생각만 바꾼다 할 때 중요한 게 욕심을 버리자. 제가 이제 많이 또 강조하길, 처음에 여러분 이제 농사 지으면 땅이 좀 안 좋은데, 여기 이제 살아나서 제가 봐도 톡톡이도 별로 없어요. 그 배추 구멍 뚫어 놓는 데 별로 없어요. 이 땅이 살아난 거야. 땅이 살아났다는 얘기 뭡니까? 유익한 미생물도 많고 곳곳에 천적들이 많다는 얘기야. 천적 아시죠? 거미, 무당벌레 이런 천적들이.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밭 얻어서 하면 톡톡이가 엄청 많이 와요. 그러면 아까 그랬죠. 양파배추, 양파망배추, 그물배추 생긴다 그랬죠. 그것도 결코 버리지 마세요. 그거 버리지 말고 다 가져다 김치 담가 드셔보세요. 묵을수록 깊은 맛이 나죠. 왜냐면 그거는 섬유질이 많거든요. 그 섬유질이 많으니까 처음에는 질기지만 오래 갈수록, 저는 저희 김치 냉장고에 2년 전 배추가 항상 있어요. 2년 전 배추는
뭐 김치찌개 해 먹으면 기가 막히죠. 그냥 먹어도 맛있죠. 뭐. 그리고 또 하나, 배추 수확할 때 가보면 그저 안에 하얀 것만 냅두고 다 버리고 가. 아, 제가 볼 땐 쭉정이만 가져가고 진짜는 버리고 가는 거야. 그런 사례가 있어요. 시골에 가까운 이런 인근 시골에 도시 아줌마들이 시골 아줌마한테부터 해서 땅을 좀 얻어서 배추 농사한다고. 그 아줌마 하는 말이 자기가 볼 때는 쭉쟁이만 가져가고 다 버리더래요. 그래서 그거 버릴 거면 날 주라. 그래서 그 아줌마가 그걸로 김치 담가서 봄의 맛을 보여주니까 맞아 깜짝 놀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배춧잎을 땅에 버리고 가면 안 돼요. 응? 누구는 그걸 거름된다고 착각해. 배추나 이런 채소는 거름될 게 없습니다. 물구덩이지. 응? 그거 밭에다 버리고 가면 어떻게 돼요? 병해충들이 월동액을 이불 삼아 밭에다 벌레를 키우는 거야. 싹 걷어내서 퇴비간에다 넣어놔야지 밭에다 버리고 가지 마세요. 뭔지 아시겠죠? 요즘은 비닐 덮어도 겨울에 그대로 팽개치고 가요. 비닐, 그 검은 비닐을. 그 벌레들 월동하라고 이불 덮어주는 거야. 이불 덮어주는 거야. 탄저병 걸린 고추대 그대로 꽂아놓고. 그러면서 농약 없이는 농사가 안 된다 그러니 안타깝죠. 뭔지 아시겠죠? 겨울 되기 전에 진짜 농부는 동지 아시죠? 동지 전까지 밭을 싹 청소해놔야 돼요. 그 겨울에 추운 기운이 다 쐬이도록. 이 추운 기운이 뭐예요? 이게 청소꾼이에요. 여러분 겨울이 따뜻하면 그 다음에 뭐가 많아지는 줄 아세요? 말벌이 많아져요. 그죠? 가을에 벌초 갔다가 말벌에 쏘여 죽고 이러면 겨울에 벌레들이 많이 월동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추운 기운이 다 쎄이더라. 그러니까 겨울은 춥게 살아야 되고 여름은 덥게 살아야 되는데 그 자연을 거스르려고 하는 게 이제 많은 문제들을 낳는 거죠. 어쨌든 지금 첫 번째,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작게 키우고 적게 키운다. 되도록이면 자연에 가깝게 키운다. 근데 이제 제 말을 잘못 이해하고 아, 저 양반이 자연농법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아, 저 양반이 풀도 매지 말란 뜻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풀은 열심히 매줘야 돼요. 그죠? 그지만 제초제 치지 마시고 비닐도 덮지 마시고 그 5평 10평 하면서 비닐 덮는 사람들 보면 이제 잘못 배운 거죠. 농사를. 그 5평 10평 하는 같지 않은 농사하면서 무슨 비닐을 덮습니까? 제가 그럽니다. 농사는 풀과의 전쟁이다. 이런 말 아시죠? 저는 그게 아니라 농사는 풀 매는 맛으로 한다. 풀 매는 맛. 땅이 살아있으면요. 땅에서 보약 냄새가 올라오는 거 아세요? 땅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다는 뜻은 뭐예요? 유익한 미생물이 땅에 많이 살아있다는 얘기야. 그 미생물이 뱉어내는 냄새가 다 보약이에요. 항생제고 항우울제, 행복약이고 피부 미용제라 그래요. 피부 미용제. 그 이제 방성균이라는 균인데 그 퇴비 만들 때 많이 생겨요. 퇴비 만들어 보신 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퇴비 만들 때 보면은 흰 곰팡이가 막 버섯처럼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게 다 방성균이라는 건데 그게 땅에 많이 생겨요. 그럼 그 냄새가 항생제고 피부 미용제고 이래요. 걔들이 벌레들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 호미질하면서 그 미생물 냄새 맡으면 수확물보다 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제가 누리는 거예요. 자기가. 또 풀을 매면 풀에서 무슨 냄새 나죠? 풀 냄새 나겠죠? 풀 냄새 나겠죠? 그렇죠. 풀에서 똥 냄새 나면 안 되지. 그게 허브 아닙니까? 허브. 피톤치드. 피톤치드가 뭐야? 풀이 모든 식물은 자기가 방어하려고 뱉어내는 그 냄새가 피톤치드인데 그게 다 우리 사람한테는 항산화제, 뭐 항암물 이런 거 아닙니까? 풀을 매면서 맡는 풀 냄새, 흙 냄새가 배추 수확해서 먹는 김치 맛보다 더 소중한 수확물일 수 있다 이거. 그걸 왜 비닐로 덮어서 차단하고 제초제 쳐서 독약 먹고 우리 농부님들이 암에 많이 걸려요. 이게 안타까운 사실인데 농약 치면 농부가 1차 피해자란 말이에요. 그죠? 농약 안 치면 소비자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그 가치를 내가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풀 매면서.
수확물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확물에 너무 욕심 가지시면 농사 포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언제 또 포기하는 줄 아세요? 장마 지나면 포기들 많이 해요. 장마 지나서. 왜? 장마 때는 어쩌다가 밭에 가려고 그러면 비 오고. 그래서 보름 만에 밭에 가보면 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정글로 바뀌어 있잖아요. 내 밭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죠? 그럼 남의 밭에 가서 싸워. 누가 내 밭에 옥수수 심었냐고서. 그러다가 아유 이 정성이면 내 사다 먹고 말지. 이래. 그죠? 그리고 또 꼭 부부가 같이 오면 괜찮은데 꼭 아저씨 혼자 오거나 아줌마 혼자 오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야지를 놔요. 야, 그 정성이면 사다 먹어라 차라리. 근데 절대 사다 먹을 수 없어요. 이런 배추 어디서 사 먹어요? 나만의 배추를. 자기 자식을 시장 가면 살 수 있나요? 나만의 자식인데. 그래서 제가 수확물에만 욕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밭에 가면 도저히 시장에서는 살 수 없는 흙냄새, 풀냄새가 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농사는 풀 매는 맛으로 한다. 두 번째 전략이 뭐냐? 이겁니다. 두 번째 전략. 그 땅에 잘 되는 거 심는다. 저는 그럽니다. 농사는 내가 먹고 싶은 걸 심는 게 아니다. 제가 이상한 말 많이 하죠. 강조하려고 제가 뻥을 치는 겁니다. 농사는 제가 그럽니다. 제가 기농자들한테도 강조하기를 농사는 돈 되는 걸 심는 게 아니다. 그 뭐예요? 이거죠. 그 땅이 원하는 걸 심는다. 고추 먹고 싶다고 그늘진 땅에다 고추 심어놓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베란다에서 고추, 특히 오이, 이런 열매 열리는 거는 베란다에서 안 돼요. 그럼 먹고 싶다고 그 열매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 환경에 맞는 거. 그 땅에 맞는 거를 찾아내야지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심어놓으면 그 작물만 고생하고 결국 나도 고생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여러분 이 오이나 호박 같은 경우는 암꽃 수꽃이 다릅니다. 암꽃 수꽃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그 자웅이화라 그래. 자웅이화. 암꽃과 수꽃이 꽃이 다르다. 그런 애들은 충매화. 벌이나 나비가 와서 해야만 열려요. 그러면 베란다에 벌이나 나비가 없잖아요. 그 붓으로 이렇게 수분을 해줘요. 수분. 근데 가지나 고추는 자가 수분이라 그래. 자기 꽃 안에 암놈, 순놈이 다 있어. 그런 성격에 따라 또 다 달라요. 그래서 그나마 그런 고추는 좀 열리는 듯 하지만 오이나 이런 애들은 열리기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어느덧 도시농업 역사가 이제 10년 가까이 되니까 우리 이 농장만 해도 2010년에 개장했으니까 이제 5년 돼 가잖아요. 만 4년 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여기는 그래도 관리를 잘해서 괜찮은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여튼 우리 도시인들이 농사를 했다면 죄다 상추고추 심어요. 우리가 설문조사도 해봤어요. 70% 80%가 상추고추예요. 전국 통일이에요. 부산 가도 상추고추, 광주 가도 상추고추예요. 이 상추 못 먹고 죽은 조상이 있는지 죄다 상추고추예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삼겹살 싸먹으려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좁은 땅에 맨날 상추고추만 심으니까 땅에 연작 피해가 오는 거예요. 연작장에 들어보셨어요? 같은 것만 계속 심으면 땅이 죽는다. 그런 문제들이 도시 텃밭에 생기고 있어요. 그 안에서 돌려봤자 얼마나 돌리겠어요. 그죠? 3평, 5평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되도록이면 채소를 심어도 종류를 좀 다양하게. 그 중요한 게 윤작, 혼작 들어보셨죠? 윤작, 혼작. 여기 사진 보시면 논 옆에 콩 심었잖아요. 이게 아주 우리나라의 훌륭한 혼작법이에요. 혼작법. 우리 조상들이 우리한테 물려준 중요한 방법입니다. 근데 그래서 땅을 살리는 그 혼작, 윤작 중에 마늘이 좋다. 얘가. 대파 이런 게 좋아요. 파, 마늘 이런 게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건 곡식이에요. 벼, 콩, 수수 이런 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거 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이제 본격적인 여러분들한테 본격적인 기술을 일러드리겠습니다. 갈지 않는다. 여러분 무경은 들어보세요. 무경은. 무경은. 삽질도 하지 말고 기계질도 하지 말고 호미질만. 이게 중요한 두 번째 기술이야. 작게 적게 기술의 다음 가는. 이 삽질하느라고 여자들이 농사를 못 져요. 그죠? 신랑 겨우 꼬셔서 와서 삽질만 해다오 하고 하는데 신랑이 삐져서 삽질 못한다 그러면 농사를 못 져. 근데 제가 그러죠. 삽질하면 땅이 망가진다. 여러분 삽질하면 땅이 가뭄을 탑니다. 이상하죠? 삽질하면 병이 더 많이 와요. 기계질하고 쟁기질하고 이러면 땅을 저는 호미질만. 그 무슨냐 원리를 적으로 얘기하면 작물의 뿌리의 깊이보다 깊게 갈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뿌리. 그 정확히 얘기하면 천경이에요. 천경. 얕을 천자. 얕게 간다. 그럼 농사가 무진장 쉬워져요. 제가 400~500평 하고 다니는 게 저는 2000년부터 한 번도 땅을 간 적이 없어요. 그 어떻게 농사가 되냐? 그럼 왜 안 가냐? 딱딱해질 텐데. 그게 고정관념이야. 땅을 갈지 않으면 딱딱해진다는 게 고정관념이야. 더 목적은 땅을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땅. 그러면 땅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무경운이다. 그러면은 또 안 돼요. 이게 방치한다고 해서 땅이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땅을 이제 부드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갈지 않으면서. 여러분 보통 이 맨 땅에 테니스장 만들고 연병장 만들 때 테니스장 아시죠? 테니스장 만들 때 거기다 뭐 뿌리는 줄 아세요? 그죠? 딱하죠. 소금 뿌리면 땅이 딱딱해져요. 같은 원리로 땅에 요소 비료 많이 주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해져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염이에요. 소금도 염이고 그 요소 비료도 염이에요. 그 염은 땅을 딱딱하게 만든 성격이 있어요. 흙 뿌려놔. 이게 땅을 밀가루처럼 흙 뿌려놔요. 흙 뿌려놓으면 공극이 없어져서 땅이 다져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요소 비료 많이 주면 당연히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질소란 놈이 주범이야. 질소란 놈이 과잉되면 염을 만들어내고 그 염이 땅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또 그 질소 비료, 요소 비료 많이 주면 땅에 지렁이가 사라져요. 지렁이 아시죠? 지렁이가 땅을 갈아준다는 거 아시죠? 그죠? 여러분 지렁이, 저 어릴 때 그런 장난 많이 했어요. 이게 이 순놈들은 애도 참 못됐어. 지렁이에다 소금 뿌려 죽이는 거 아세요? 어릴 때 제가 그런 장난 많이 해놨어요. 지렁이에다 괜히 오줌 싸가지고 죽이고. 염을 싫어해요, 지렁이가. 그래서 소금 주면 지렁이가 사라지듯이 요소 비료 주면 지렁이가 사라지는 거야. 그 땅을 갈아주는 놈이 사라지는 거야. 그 갈아야지 당연히. 근데 요소 비료만 문제냐? 요소 비료는 질소 엑기스라 그랬죠. 그 다음으로 질소가 많은 게 축분이에요. 축분. 축분에 질소가 많아요. 개분, 돈분 이런 데. 그런 거 많이 주면 땅에 염이 많이 생겨서 지렁이가 사라지고, 지렁이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유익한 미생물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미생물이 또 땅을 갈아줘요. 지렁이도 갈지만 지렁이 뱃속에 미생물이 무진장 많아요. 그래서 지렁이가 싼 땅이 아주 부드러운 거예요. 그 땅이 딱딱해지죠. 그래서 땅을 갈지 않고 부드럽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질소를 적게 주라. 축분, 요소비료 절대 주면 안 되고, 요소비료 줬다가는 독을 키워먹는 겁니다. 근데 시장, 농수산물 시장 거는요, 질소 잔류 검사를 다 해요. 그 질소가 많이 축적되면, 농약도 검사하지만. 그러면, 뭐죠? 3아웃인가? 하여튼간, 아주 그 페널티가 아주 무섭습니다, 요새. 근데 내가 요소 비료 주면 누가 검사해줘요? 그러니까 몰래 요소 비료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보면 딱 알, 저거 가서 비료 뿌려줬구나. 보면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달라요. 그렇게 줬다가는 독을 키워먹는 수가 있다.
꼭 명심하세요. 근데 요소 비료주면 땅도 딱딱해지지만 벌레가 많이 온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요소 비료 몰래 주다가 이제 밤에 몰래 와서 농약 줘. 그리고 낮에는 유기농 한다고 뻥치고. 그러면 더 독을 키워먹는다. 아시겠죠? 벌레 먹고 못생기고 작은 놈이 나한테 약이다. 차라리 요즘은요, 검사가 철저해서 농산물 시장에서 파는 일반 농산물도 저는 안전하다고 봐요. 오히려 저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유기농산물이 더 안전하지 않다. 여러분 너무 유기농산물을 좋아하지 마세요. 유기농이든 농약 친 거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우리 농산물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차라리 이건 거의 저는 틀리다고 보질 않아요. 차라리 농약 친 국내 농산물이 낫지. 유기농, 수입 유기농이 결코 좋을 리가 없다. 근데 내가 몰래 농약 주고 요소 비료 주면 독을 키워 먹을 수 있다. 그걸 꼭 명심하세요. 근데 어쨌든 그 요소 비료는 땅을 딱딱하게 해준다. 축분도 그 다음으로 딱딱하게 해준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퇴비를 주자. 퇴비가 뭔지 아세요? 원래 퇴비는 풀을 삭힌 걸 퇴비라 그래. 풀 삭힌 거름을 퇴비라 그래요. 여러분 저기 우리 저 뒷간 아시죠? 저 뒷간 옆에 몇 년 된 낙엽이 삭은 게 있어요. 저런 게 아주 최고의 퇴비다. 그래서 이 퇴비란 건 이제 퇴자가 쌓을 퇴자인데 풀을 쌓아서 만든 거름이다 해서 퇴비라 그러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축분을 넣어주면 퇴굽이. 축분은 굽이라 그래, 굽이. 그래서 외양간에 볏짚 깔아두면 퇴굽이가 되는 퇴굽이. 두엄이죠. 사실은 환상적인 거름은 두엄이에요. 그 두엄은 땅도 살려주고 작물도 잘 키워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옛날에요. 옛날 농서들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채소에 똥오줌 많이 주지 마라. 채소에 재를 주면 옛날에 아궁에 재가 많았지 않습니까? 채소에 재를 주면 채소 맛이 감칠맛이 난다 그랬어요. 근데 채소에 똥오줌을 많이 주면 채소 맛이 지리다 그랬어요. 지리다. 어르신은 그런 표현 기억하실 텐데 저도 어르신한테 배웠으니까 지리다 그래요. 지리다. 그게 오줌 지리다 하고 비슷한 걸 것 같아요. 그게 질소 많이 주면 지리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질소 많이 준 채소는 크고 때깔 좋지만 그 안에 질소라는 놈이 독으로 작용한다. 근데 재를 많이 주면 이 재거름은 칼리거름이에요. 이거 뿌리를 잘 발육하게 해주고 이 줄기에 이런 뭐 세포벽 이런 걸 건강하게 해줘서 뭐 심하면 질기겠지만 아삭아삭하게 섬유질이 풍부한 거죠.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재를 주면 땅이 부드러워지는 거 아세요? 땅에다 재를 뿌려주면 땅이 부슬부슬해져요. 땅에다 소금 뿌리면 딱딱해지고 재를 주면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국 그래서 이 퇴비가 많은 축분이나 요소비료가 요소비료는 절대 쓰시면 안 되고 축분도 되도록이면 조금 쓰시고 풀 삭은 거름 이런 거를 잘 삭혀서 주면 땅이 부드러워진다.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땅을 안 갈고 땅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은 겨울 농사예요. 겨울 농사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은 하기 힘든데 제일 좋은 거는 보리, 이런 밀, 이런 맹류를 심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늘, 양파 이런 것도 좋아요, 사실은. 근데 마늘, 양파가 왜 좋냐? 겨울을 날려면 볏짚을 깔아주고 왕겨를 깔아주고 뭐 이러니까 땅이 부드러워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따가 배워두시고 또 제 얘기 듣고 또 구에 가서 왜 너네들 겨울 농사 못하게 하냐 이렇게 또 민원 넣지 마시고 우리랑 또 힘을 합쳐서 우수 텃밭자가 돼야 돼요. 우수 텃밭자들이 많아지면 그런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를 좀 배워두시고 그 다음에 거름은 적게 이건 지금 계속 얘기했죠. 여러분 질소에 대한 경계심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근데 질소 없으면 또 못 커요. 이게 고기 같은 거에 사람으로 치면 많이 먹으면 병 걸리고
없으면 또 영양 결핍되고. 이거를 잘 배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거는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씨로 심는다. 이거는 좀 나중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씨인지 작물인지 풀인지 구별 못해서 씨로 심었다가는 풀인 줄 알고 다 매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공부하신다 생각하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나면 직파가 훨씬 쉽고 더 재밌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 이런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요. 이 물 얘기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밭에만 오면 물 줘요. 그죠? 할 줄 아는 게 물 주는 것밖에 없어. 어제 비 왔는데 오늘 와서 물 주고, 내일 비 온다는데 또 와서 물 주고. 여러분 물 주면 가뭄 타는 거 아세요? 물 주면 가뭄 탑니다. 물 주면 땅이 딱딱해집니다. 물 주면 그 틈을 메워요. 물이 스며들면서 메우고 증발하면서 메워요. 중요한 건 땅입니다. 흙에 공기가 잘 통하도록 흙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뭐 부슬부슬하게 만드는 거죠. 부슬부슬하게 만드는 건 뒤집는 게 아니에요. 뒤집으면 오히려 공극을 사라지게 해서 땅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저는 물 주지, 이건 제가 함부로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물 주는 요령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함부로 주는 게 아니에요. 감을 때 주거나 모종할 때 반드시 줘야죠. 그러나 씨로 심을 때는 줄 필요가 없습니다. 씨로 심을 때는 노지에서. 근데 이 상자 아시죠? 상자 텃밭은 물 줘야 되죠. 그럼 물 올라오질 않으니까. 그래 이런 노지는 땅 속에서 물이 올라오니까 씨로 심을 때 물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모종은 지 스스로 물을 빨아먹을 능력이 없는 애라. 그죠? 물 주고 키운 애니까. 걔는 처음에 심을 때 물을 줘야 돼요. 그리고 활착할 때까지는 물을 줘요. 활착할 때까지는. 예, 뿌리 내린 거 어떻게 하느냐? 모종 심어서 새순이 올라오면 뿌리 내린 거야. 그죠? 새순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뿌리를 내렸다는 거야. 그때까지는 물을 하루에 한 번이고 이틀에 한 번이고 줘야 돼요. 그리고 물 줄 때 요령. 이 해가 쨍쨍할 때 물 주면 안 돼요. 해가 쨍쨍할 때 물 주면 오히려 역작용이 납니다. 그리고 물방울이 렌즈 효과를 내. 렌즈 효과. 돋보기 들이댄 것처럼. 그 오히려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해가 쨍쨍할 때 물 주지 마시고 아침이나 저녁. 물은 이 광합성할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감을 땐 줘야죠. 또 제 말 듣고 물 안 줘가지고 죽였다가 그 이상한 인간 얘기 듣고 죽였다고 원망하시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요 물 주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시고요. 그래서 한번 1, 2분 남아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역시 다시 돌아가서 흙입니다. 흙. 밭에 와서 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호미질이에요. 더 중요한 건 호미가 없으면 손으로 해도 훑어서. 여러분 풀은 뽑는 게 아니라 매는 거다 아시죠? 매는 게 뭡니까? 긁어주는 거야 이게. 서방 마누라 등짝 긁어주듯이 골고루 긁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풀도 매주는 거고 죽이는 거죠. 또 싹 틀려고 하는 씨도 죽이는 거죠. 근데 뽑기만 하면 금방 다시 풀을 받대요. 근데 이 매주면 풀 제거에도 효과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작물 뿌리에 산소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또 산소만 공급하느냐? 이 공기 중에 뭐가 제일 많죠? 공기 중에? 우리 젊은 공기 중에 뭐가 제일 많죠? 질소. 공기 중에 질소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질소가 밥이에요. 질소. 근데 이 공기 중에 질소는 식물이 못 먹어요. 미생물이 만들어주지. 그게 콩에 있는 뿌리옥 박테리아. 이런 애들이 질소를 밥으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작물이 먹을 수 있게. 그럼 어떻게 돼요? 흙에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해줘야 산소도 호흡하고 질소도 밥으로 만들어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흙에 공기가 잘 통하도록 부슬부슬하게 해주는 게 더 물 한 번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물 주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 밭에 오면 저 물조류가 항상 난리에 난리. 물만 주면서 물조류만 찾아. 호미는 꼭 갖고 다니시고. 그거는 철물점 가면 다 2,000원, 3,000원이면 사잖아요. 여러분 대장간 호미 구태 찾을 필요 없어요. 얼마나 풀을 맨다고 대장간 호미 찾아. 그죠? 그냥 2, 3,000원짜리 사다가 해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풀을 매주는 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농사를 이런 거 좀 배워두셨다가 이따 우리 팀장님이 실습할 때 그걸 좀 잘 들어. 우리 팀장님이 뭐 농사 저보다 훨씬 잘 짓습니다. 저는 입으로 농사 짓는 사람이고 우리 팀장님은 몸으로. 우리 여기 김희석 선생님도 보세요. 얼마나 이 농장을 잘 갖고 놨는지. 진짜 농사를 몸으로 잘 짓는 분입니다. 실습할 때 또 좀 한번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 가지. 아, 예. 시간 돼서 맞추려고 그랬는데, 예. 질문해 주십시오. 처음에 예. 농사를 질 때, 예. 그 우리가 시골에서 산에 벌초를 해갖고 퇴비를 쌓으면은 예. 그 밑에가 막 지렁이가 생기고. 아, 그게 진짜라는 거야, 그게. 예. 그게. 그걸 이해하는데 예. 이런 텃밭에는 처음에 그런 땅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은 이 땅이 다 그렇게 됐어요. 여기. 아, 우리 선생님 여기서 농사 안 지시겠구나. 예. 아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땅을 만들 때 첫 해 농사 질 때 예. 첫 해는 뒤집어 줘야 돼요. 퇴비가 없는 땅이 아, 탭이 무조건 뒤집기만 하면 안 되죠. 탭이랑 같이 넣어서 뒤집어 줘야죠. 예. 그러니까 겨울 되기 전에 해주면 제일 좋아요. 겨울 되기 전에 내년 농사 질 걸. 그렇죠. 내년 농사 지을 걸 겨울 되기 전에 해주는 거야. 그게 제일 좋죠. 근데 그러기가 또 쉽진 않죠. 그리고 이제 이런 데 보면은 그 퇴비를 봉다리 팔지 않습니까? 예. 20kg 해가지고 예. 그것도 맞으면 우리가 이 얘기는 그 퇴비 역할을 다 하는 겁니까? 약하죠. 그러니까 퇴비가 시중에 파는 게 유기질 비료가 있고 부식질. 이름 변한 거 생각. 근데 부식 비료가 있고 유기질 비료가 있어요. 이 부식 비료는 맞으면 퇴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유기질 비료는 축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둘이 같이 사다가 같이 섞어서 넣어주세요. 왜냐면 유기질 비료는 축분이라 그것만 넣어주면 땅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기질 비료는 대부분 미숙퇴비예요. 반숙퇴비. 똥냄새 나는 거. 그런 건 벌레를 불러들여요. 근데 부식질 퇴비는 대부분 완숙퇴비예요. 그거랑 같이 섞어서 땅에 미리 넣어주세요. 그러니까는 한 보름 전에. 그래야 이제는 어느 정도 얘가 땅에 적응이 돼서 이제는 맞으면 발효도 되고 이러니까 벌레를 덜 불러들이죠. 그러면 그 농약 같은 데 가면은 씨앗 파는 농약집 가면 아까 방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두 가지 퇴비를 다 팝니까? 근데 이게 부식질 퇴비가 없는 데가 많아요. 그거 물어보셔야 돼. 이거 어디 가면 살 수 있냐고. 낙엽 삭힌 거. 이거 파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어디서 파냐고 알아보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유기질 퇴비, 냄새나는 퇴비 사셨다가 저 낙엽 같은 걸 같이 섞어 놓으세요. 섞어서 한두 달 뒤에 쓰면 더 좋아요. 한두 달 뒤에. 근데 그것도 더 힘들다. 그러면 그냥 톱밥이나 왕겨구에다가 유기질 비료하고 뒤섞어 놓으세요. 유기질 비료에 한 배나 두 배, 1.5배나 두 배까지도 괜찮아요. 두 배. 그러니까 유기질 비료 1에 부피로 톱밥이나 왕겨를 두 배나 1.5배로 해서 버무려 놓으세요. 그랬다가 한두 달 뒤에 쓰면은 괜찮아요. 그동안 다 삭아버리는 냄새도 다 삭히는 거죠. 그러면 괜찮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또 질문하실 분 없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음식물을 반드시 삭혀야 돼요. 음식물을 그냥 땅에 묻어놓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설령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 한기퉁에다가 밭하고 멀리 떨어진 데다가 얘가 음식물이 땅속에 삭으면서 침출수나 이런 가스나 이런 맞으면 또 얘가 삭으면서 병원군을 불러들여요. 그 땅에다 양식시킬 수가 있어. 제일 좋은 거는 음식물도 톱밥이나 왕겨하고 한 2배 정도의 톱밥하고 버무려 두고 한 2달 뒤면 삭아요. 그걸 쓰셔야 돼요. 또 옥상에서 하시는 분들, 옥상에 톱밥 만들어. 그분들 그냥 겨울에 그냥 음식물을 막 깔아놔. 그 옥상 밭에다가. 그래가지고 벌레를 양식하는 겁니다. 그런 밭에 가보면 반드시 땅속에 군뱅이들이 막 기어다녀요. 그걸 꼭 조심하셔야 돼요. 음식물은 반드시 발효시킨다. 근데 발효를 어떻게 시키냐? 톱밥이나 왕겨하고 버무린다. 1.5배나 2배로. 왜냐면 음식물에 또 염분이 있잖아요. 염분이 땅에 들어가면 아까 그랬죠. 염이다. 이거는 안 좋게 작용합니다. 근데 이제 톱밥이나 왕겨로 섞으면 희석되니까. 또 발효되면서 분해가 돼요. 또 염이. NaCl이 또 분해가 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우리 실습 선생님하고 실습하면서 좀 물어봐 주십시오. 잘 들어서 고맙습니다.